자, 안녕하십니까. 대방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문제들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직접 문제들을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이를 해보신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이점으로는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계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하게 이번 중간고사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뽑아와봤으니까요. 직접 풀이를 하시면서 어떤 개념이 이용이 됐는지 또는 그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에 대한 개수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를 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좌변은 지금 4x제곱에다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a 플러스 1에 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인 거죠. 근데 어차피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는 나머지 1차 항이나 상수항은 관심이 없죠. 2차 항에 있는 개수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걔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3 이퀄 0이 되어서요 3과 1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과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면 안 되는 값은 1이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셔서 y는 직선 3x-ay는 2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a제곱 플러스 1,a를 지난대요. 지난다 그럼 일단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일단 대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제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입을 먼저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3a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의 a제곱 이퀄 21이 될 거고요. 얘는 정리해주시면 2a제곱에 보자. 2a제곱 이퀄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 이퀄 9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풀마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a의 값이 풀마 3이 될 때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a의 값이 3이 되면 3x-3y 이퀄 21이 되면서 y는 x-7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간단하게 살짝 좌표 평면에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음수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는 2, 4분면을 지나지 않네요. 그래서 a의 값이 4번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에 대한 개수를 m 그리고 2차 함수 중 그래프의 폭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폭보다 좁은 것의 개수를 n이라고 했으면 일단 식을 만들어 보셨을 때 x에 대한 2차 항이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서 m의 값을 결정. 그 다음에 폭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좁아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시면 2차 함수가 y는 ax제곱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a에 대한 절대값이 어떻다? 크면 클수록 폭이 더 좁아졌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시속 4km로 x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 y는 어떻게 되겠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4x. 그럼 얘는 애초에 2차 함수가 아니네요. 그럼 폭을 일단 볼 수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했다? 얘는요 y는 2분의 x 곱하기 x-3이 됐을 테니까 x제곱에 대한 개수가 2분의 1이죠. 절대값의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이기는 하나 하지만 폭은 더 좁지 않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파이 x제곱이죠. 파이 x제곱. y는 파이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2차 함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건 3.14 정도의 근사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절대값이 더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폭이 더 좁다. 자,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가 4, 아랫변의 길이가 3x라고 했고요. 높이가 x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지금 x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3x니까 3x 더하기 x가 되겠죠. 3x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는 맞네요. 2분의 3x제곱이 생기니까. 근데 x제곱에 대한 개수가 1보다 크네요. 그럼 2차 함수이면서 폭도 더 좁더라. 자, 그 다음 연필 5자루의 가격이 x1일 때 연필 1자루의 가격은 어떻게? y는 5x가 될 테니까요. 아니죠. 다시 5자루의 가격이 x1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한 자루당 5분의 x1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y는 5분의 x가 될 테니까요. 얘는 1차 함수입니다.
얘는 요렇게 2차 함수가 아니니까 둘 다 비교가 불가능. 그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이라는 넓이가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6x제곱이니까 2차 함수 맞고요. a에 대한 개수 역시 1보다 크니까 맞는 말. 그럼 m의 값은 하나, 둘, 세 개, 4개. m의 값은 현재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 둘, 세 개. n의 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둘에 대한 합은 7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3에 대한 그래프의 꼭지점이요. 직선 위에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일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표준식으로 고쳐주시면 y는 x-a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빠질 테니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3이다. 그러면 얘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3이 될 건데 이 꼭지점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3 이퀄 봅시다. 마이너스 2a-7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정리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얘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에다가 마이너스 4 이퀄 0이 돼서 4에 1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시게 되면 a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단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 지워주시게 되면 정답이 4가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5번부터 5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요, 현재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에 대한, 지우개가 자꾸 떨어지네요.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는 ax제곱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마이너스 a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게 얘라면 그 x제곱에 대한 개수를 뒤집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 뭐가 된다? 얘가요 바로 y는 3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였다라는 걸 확인.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2,b를 지난데 얘가 마이너스 2,b를 지난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b 콜 3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b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얘를 식을 완성을 시켜주시게 되면 y 콜 a의 값이 3이었죠. 그러면 3 곱하기 x-의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b니까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0이다. 아니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는 4,10이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아래로 볼록이래. 그럼 x제곱에 대한 개수가 현재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포개질 수 있대요. 아니죠. x제곱에 대한 개수가 지금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어딘가에 폭은 같겠지. 하지만 얘네들은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겹쳐질 수는 없습니다. 대칭이동 한 번이 필요하겠죠.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럼 얘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전개해 주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의 16의 3이니까요 48x 플러스 16의 3이니까 48이죠. 다시 8의 24x에다가 48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0이 되겠죠. 그죠? 얘는 간단하게 한번 개형만 그려보시게 되면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4,10이니까 얼추 여기쯤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면 뭐 y절편 필요 없었겠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됐다 그린 김에 x가 4보다 작은 범위래. 그럼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4잖아요. 그럼 얘가 4보다 작은 범위라는 거는 이 축의 방정식 기준 왼쪽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현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 맞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그래프가 0,8을 지난다고 하고 있죠. 지나면 뭐 한다?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잠깐 얘가 0,8이라는 건 y절편이네. c의 값이 바로 8이 되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c는 8이라고 주어진 상황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면 x제곱의 개수가 a인 식을 한번 완성을 시켜주시면 y는 a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일반식으로 같이 바꿔서 비교를 해보시면 ax제곱 플러스에 6ax에다가 플러스 9a-1이 됐을 텐데 그게 바로 주어진 요 식이니까요. 밑에다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에 bx에 c는 8이었죠. 그쵸? 자, 그럼 얘네 둘이 완전히 동일한 식이니까요. 개수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6a의 값이 b와 같아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9a-1과 8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9a-1의 값이 8이래. 그럼 a의 값이 지금 1인 거잖아요. 그죠?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아, b의 값이 뭐가 된다? 6이 된다. c의 값 아까 구해놨습니다. 세 값에 대한 합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은 정답이 6과 1과 8이니까요. 얘는 더해주시면 15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A값, B값, C값처럼 미지수의 값을 전부 구해놓고 항상 그들에 대한 합을 묻는 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문제 마지막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7번으로 넘어가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와 B라고 할 때 주어진 이 방정식의 해가 모두 유리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유리수라고 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그 x를 알파와 베타라고 두고요. 각각의 알파와 베타가 유리수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2차 방정식 세우기를 통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퀄 0이 될 거고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와 얘가 같은 거니까 내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a의 값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되고 b의 값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b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고요. a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a의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한번 놓으시게 되면 결국 A도 B도 뭡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A도 B도 모두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B가 될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이 될 수 있고요.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상황에서 B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B의 값이 1이 됐을 때 얘는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2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a잖아. 그죠? 근데 마이너스 a가 2가 돼버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지워주셔야 되겠네. 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음수인 B값을 분해를 한 결과를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되겠네. 그럼 B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되겠냐면 1과 2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겠죠. 굳이 2, 1은 따지지 않는 게 내가 알파 하나 정해주고 베타 하나 정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요 놓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b의 값이 3이 됐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1과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를 가져가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4값은 1과 4 또는 2와 2가 있을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마찬가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의 합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1과 5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 음수가 되는 경우 더했을 때 요 놈 하나 있을 거고요.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1과 6이 있을 거고 2와 3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더했을 때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7이 돼버리니까 A의 값이 7이 돼버려. 그죠? 근데 7 같은 경우는 주사위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지워주시고 요 놈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경우가 봅시다. 얘 있었으니까 하나, 둘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는 거니까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 36분의 7까지 해주시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봐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2차 방정식에 대한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주셔야 되겠느냐. 일단 개수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1과 3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1과 3이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잖아. 일단 한 근이 알파라는 건 내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식에 대한 변형을 이용을 해주시긴 할 건데,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6알파를 한번 우리가 쪼개보자고요. 어떻게? 알파 제곱 플러스에 3알파 플러스에 3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이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미 나왔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느냐? 얘는 3으로 한번 묶어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어딨어? 얘와 얘를 보시면 되겠네.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시면서 3을 넘겨주시게 되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확인을 하셨겠죠. 그럼 여기에다 마찬가지 대입해 주시게 되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계산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시죠.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요 4,b를 지나는데 지나는 게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지나면 대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어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축에 서로 대칭이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얘네들의 x제곱에 대한 계수가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래. a의 값은 3이구나.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자, y는 3 곱하기 x-2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4,b를 지나는 거니까 b 이퀄 대입해 주시게 되면 1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3, b의 값은 12가 된다라는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에 대한 문제인데 얘가 잘못 봤대요. 잘못 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x제곱 혹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개수를 잘못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와 근해 공식을 잘못 보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개수를 잘못 보고 푸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같이 잘못 보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따가 뒤에 서술형에서 문제가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잘못 보고 푸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느냐? 얘네들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잘못 외워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2와 마이너스 3이래. 그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얘를 풀었더니요 x의 값이 하나가 내가 4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로 풀고 하나는 4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풀었더니 둘 중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뭘 해보실 거냐면 얘네 둘을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 둘에 대한 합과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한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4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예요. 왜? 풀마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네 둘에 대한 합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래요. 그럼 지금 2a분의 b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b의 값과 2a가 같다라는 요런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합을 썼으니까 곱도 한번 써볼까요? 얘와 얘를 한번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곱해주시게 되면 16a 제곱분의 위에 거는 곱해주시게 되면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b제곱에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아싸 여기서 b의 제곱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얘는 16a 제곱분의 4ac가 됐는데 약분할 거 요렇게 약분해 주시게 되면 얘는 4a분의 c의 값일 거고요. 그 둘에 대한 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의 값이 마이너스 24a와 같구나 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내가 처음에 주어진 요 방정식에 대한 뭘 찾으실 수 있다? 개수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게 ax제곱 플러스에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이었는데 b는 2a라고 했죠. ax제곱 플러스에 2ax에다가 c는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24a 이퀄 0이 됐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x제곱에 대한 개수인 a의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날려주니까 x제곱 플러스에
2x-24 이퀄 0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푸시면 되죠. 두근에 대한 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그 b를 해주시게 되면 두근에 대한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24가 된다 해서 마이너스 24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얘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주신 후에 계산을 해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근에 대한 조건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대한 개수가 1이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k-3의 전체 제곱이니까 바로 한번 제곱해 주시게 되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퀄 k제곱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시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의 값이 4k제곱 플러스 9가 돼서 요렇게 사라지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얘는 3k제곱 플러스 6k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양분 해주시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k 이퀄 0이다. 즉, k의 값은 현재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 가장 마지막 k의 값은 음수이죠. 사라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k의 값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얘는 x제곱에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x에다가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분의 9 해주시게 되면 4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25가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묶이겠어요? x-2분의 5의 전체 제곱 이퀄 0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때 x의 값이 2분의 5이고요. 그게 바로 중근인 a의 값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구하라 그랬냐면 a와 k에 대한 곱을 구하래요. 얘네 둘을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근에 대한 차이가 현재 2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근에 대한 비가 1대 3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두근의 차이가 2래, 두근의 비가 1대 3이래.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하나를 알파로 두면 나머지는 3알파가 됐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이가 2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차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셔야 될 건데 두근이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3알파가 당연히 큰 값이겠네요.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값인 2알파의 값이 현재 2구나. 그럼 알파의 값은 1이구나. 그럼 알파의 값이 1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이 1과 3이 되는 거죠. 제곱에 대한 개수가 1이더라. 그리고 근이 1과 3이라는 건 내가 2차 방정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얘는 x-1 곱하기 x-3 이퀄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이었겠죠. 전개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비교를 해주시게 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4, b의 값이 3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f-1이라는 함수값, f1이라는 함수값이 나와 있고요. 주어진 2차 함수에 대한 함수값, 즉 얘가 fx인 거겠죠. 그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새로운 그래프의 2차 함수식에서 요 새로운 함수값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자,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요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쵸? 이동하게 되면 이걸 아셔야 되겠죠. 한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니면 특정한 몇 개의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2차 함수라는 그래프, 즉 선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인 모든 점이 함께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럼 얘가 지금 좌표가 몇과 몇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3과 1,4를 만족시키는 2차 함수였던 거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하면 얘의 두 점이었던 얘네들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만큼, 3만큼 더해 주시게 되면 각각에다가 1,6이 될 거고요. 얘는 2만큼, 3만큼이니까 3,7이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말하는 게 바로 f 1의 값이 6이 된 거구나. 얘는 f 3의 값이 현재 7이 된 거구나 라고
함수값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F1과 F3이 여기서 튀어나와 버렸네요. 그럼 6 플러스 7의 값이니까 정답이 13이 되는 걸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요,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3분의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림과 같대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해가지고 보니까 a, b, c에 대한 대소관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요, 요런 값들을 넣어놨어요. 얘네들이 왜 들어있나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래프가 나왔다, 좌표가 찍혀있고 값이 나와있다라는 건 걔네들을 풀어주실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값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요런 일반식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x좌표가 3분의 1이래 꼭지점에. 그러면 얘는 내가 x제곱에 대한 개수가 a니까 y는 a에 x-3분의 1의 전체 수 정도로 놔주실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면 1,0이라는 x 절편값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주시게 되면 대입을 해주실 수 있겠죠. 1,0이니까 0 이퀄 9분의 4 a 플러스 q의 값이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럼 q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4a가 되더라. 그래서 이 식을 완성을 시켜보니까 y는 a 곱하기 x-3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a가 되는 거고요. 얘를 전개를 쭉 해주시게 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플러스 9분의 1a가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되겠다. 자, 근데 얘가 뭐와 같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지금 b의 값과 같은 게 마이너스 3분의 2a인 거고 여기 a가 빠졌죠. ax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c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a와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식을 통해서 a와 b와 c에 대한 기본적인 양음을 한번 판별을 해주시게 되면 일단 얘는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음수가 아니고 양수가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a와의 부호가 달라야 될 거예요. b의 값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죠. 미안합니다. 계속 제가 제대로 구해놓고 말을 되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b의 값은 음수가 되는 거고 c의 값은 이 그래프에 대한 y절편 값이죠. y절편이 x축보다 밑에 찍혀 있으니까 c의 값 역시 음수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 뽑아낸 것 같으니까 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기억부터 c의 값은 음수래. 맞는 말이죠. 바로 구했죠. 자, 그 다음에 ABC는 양수래. ABC는 음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B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B 플러스 C는 음수 더하기 음수죠.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될 거예요. 디귿 틀렸죠? 자, 리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실 수 있겠냐면 음이네. 얘네들에 대한 합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양수가 될 거고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었으면 음수가 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쳐다봐라. x 값이 1인 1,0이 있네요. 그럼 내가 뭘 해주실 거냐면 리을입니다. 리을. 자, 내가 x 이퀄 1이라는 거를요 요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의 값이 그때 0인 거죠. 1,0 대입.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0이다라는 게 나와. 즉 x절편의 값이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x절편 값이야. 근데 그 x절편 값은 0보다 크대. 아니죠. x절편에서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함수 값은 바로 0이 되더라 해서 얘도 틀린 말. 그 다음에 미음 한번 보시죠.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4a 플러스 6b 플러스의 10c의 값이 음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a와 b와 c 내가 정확하게 양음을 판별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쳐다봤을 때 이 함수식을 이 꼴로 만들기 위한 어떤 값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혹은 내가 x의 어떤 특정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 그지? 그럼 뭐 해주시는 거야? 여기 관계식 다 만들어놨잖아, 그죠? 한 문자로 통일을 한번 해주시면 얘는 4a에다가 6b니까요. 6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a 되겠네. 빵 됐네요. 플러스 10c 해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a가 되겠네. 자, 그럼 얘 빵 됐잖아. 근데 a가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맞는 말이 되겠죠. 해서 미음은 맞는 말 될 겁니다. 자, 그럼 비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a-4b 플러스 16c의 값이 0보다 크대. 근데 내가 x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대입을 해서요, 얘네들에 대한 개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얘는 a일 거고요, 마이너스 4b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8b가 되겠죠? 플러스에 16c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6a가 되겠네. 여기가 b가 아니고 a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는 3분의 3이니까 3분의 11에서 3분의 16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a가 될 거고, a가 양수였으니까 양수의 음수 곱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비읍은 틀린 말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14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기억, 니은, 디귿처럼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리을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함수 값을,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a와 b와 c를 이용해서 함수 값을 표현해서 그들에 대한 위치가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식을 풀어서 각각의 개수들에 대한 관계를 정리를 해주신 후에 이런 식으로 개수에 있는 문자, 개수가 아니고 식에 있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셔서 양음 관계를 판단을 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물건의 원가가 X%만큼의 이익이 되게 정가를 매겼더니 매출이 부진했대요. 자, 그래서 다시 정가의 X-30%를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더니 원가에 대해서 20%의 이익을 얻었답니다. 자, 근데 얘는 X라는 미지수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원가도 모르고 정가도 모르고 판매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가 모르니까 A1.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 정가를 모릅니다. 얘를 B1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얘가 원가의 X%만큼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 뭐야?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셔야 되죠. 원가를. 자, 그럼 판매한 가격이 지금 정가인 거잖아요. B 빼기 A를 했더니 원가에 대한 20%에 대한 X%에 대한 이익이 생겼대. 그럼 얘는 100분의 X, A가 될 거니까 B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A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정가가 X%만큼의 원가에 붙어 있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요, 정가가 뭐가 된다?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1이더라.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판매가 잘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된 거야? 정가에서 지금 X-30%만큼을 어떻게? 네. 그래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됐더니 판매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서 요렇게 얘의 다시 100분 X-30이 빠지는 거니까 얘를 한 개 통으로 봐주시게 되면 얘가 묶이면서 1-100분의 X-3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더니 이번에 원가에 20%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마찬가지 판매를 했는데 이익이 생겼다. 얘에서 원가를 빼준 게 이익이다. 그럼 A 곱하기 얘가 보니까 소스 곱하기 1-100분의 X-30이라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더니 원가에 대한 20%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20A가 되더라. 안 그래도 A를 몰랐는데 A가 싹 다 지워지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30에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죠. 100의 제곱분의 X 곱하기 X-30 마이너스 1 이퀄 100분의 20이 됐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질 테니까 얘는 정리하시기 전에 양변에다가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얘가 100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0 되니까 얘랑 사라지겠다.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 30이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에 100의 제곱분의 얘는 계산이 조금 기네요. X-30 이퀄 100분의 20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100의 제곱인 만을 곱해주시게 되면 얘는요 3000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0X 이퀄 2000이 되겠네. 그럼 얘는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1000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1000은 50과 20으로 인수분해는 그래도 깔끔하네요. 얘가 마플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X의 값은 50 또는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셨을 텐데 마이너스 20%가 아니겠죠. 그죠? 이익이 붙은 거니까 여기서 X는 양수일 겁니다. X의 값이 50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조금 많이 커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2차 함수가요, ax제곱, bx제곱, cx제곱, mx제곱, nx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게 뭐냐면 ax제곱과 mx제곱 그리고 bx제곱과 nx제곱이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자, 그때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아, a에 대한 뭐다? 절대값이, 즉 x제곱에 대한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얄쌍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요 위쪽에서는요, 얄쌍할수록 어떤가 더 y축에 가까울수록 값이 그냥 클 거예요. 양수니까. 그래서 아, a가 b보다 크고요, b보다 c가 더 크다. 자, 근데 이 개수가 음수가 되는 상황에선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얇은 건데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값일 테니까 요 아래 파트에서는요, m의 값보다 n의 값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a와 m의 값은요, 절대값이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의 값과 n에 대한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기억, a, b의 값은 mn 값과 같다. a와 b의 값 같잖아. 그죠? 아, 다시 a와 m에 대한 절대값이 같고 b와 n에 대한 절대값이 같으니까 a 곱하기 b와 mn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둘이 부호 다르고 부호 풀마다 풀마니까 값이 같은 애들끼리 곱해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결과는 플러스 될 테니까 얘네들은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될 거고요. 자, 니은에서 절대값 a는 절대값 n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어때요? 더 얇죠? 절대값을 비교한다라는 거 그냥 폭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a가 n보다 더 얇잖아. 그럼 절대값은 a가 더 커야 되는 게 맞겠네. 그쵸? 그래서 니은 맞는 말 c와 m입니다. c 마찬가지 절대값 비교니까 폭만 보시면 돼. 그럼 c가 여기 있고요, m이 여기 있는데 c는 좀 펑퍼짐하게 생겼죠. 그리고 m은 y축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 절대값은 m의 값이 더 커야 되겠네. 디귿도 틀린 말일 거고요. a, b, mn에 대한 합은 0이냐고 묻고 있어요. 얘와 얘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면 더하면 빵 되겠죠. 식을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m 플러스 b 플러스 n으로 봐주시면 요렇게 빵 더하면 빵 될 테니까 리을 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m, n 중에 가장 큰 값은 c다. 아니죠. 이미 여기서 가장 큰 값은 a가 나왔어요. 심지어 음수니까 큰 값이면 여기서만 따지시면 될 텐데 a 값이 제일 크죠. 미음도 틀렸다 해주시게 되면 옳은 말은 총 2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1, 2, 4, 4분면을 지나고 3, 4분면은 지나지 않을 때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 그냥 꼭지점이 p, q고요. x제곱에 대한 개수가 a일 뿐이야. 그러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도 지금 모르죠. 상황을 나눠 보실게요. 첫 번째, 만약 a의 값이 양수면 얘는 어떻게 생겨야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느냐? 아래로 볼록하면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경우에 여기만 안 지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주면 되겠네. 그죠? 혹은 하나만 더, 얘가 원점을 통과해도 쓸 거예요. 어쨌든 3, 4분면은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y절편이 0보다는 클 수는 있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의 값이 음수인 상황이에요. a의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해야 되죠. 그죠? 근데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얘가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얘는 왼쪽 아래로, 얘는 오른쪽 아래로.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아무리 이렇게 얇게 생겼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3, 4분면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애초에 이런 그래프는 2, 4분면을 지나지 못하게 되죠. 그쵸? 요렇게 생긴 애는 없을 거 아니에요. 2차 함수가.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a의 값은 현재 양수가 돼야 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그래프처럼 생겼겠구나. 기억,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아니죠. 지금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얘가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니까 4, 4분면을 지나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 P, Q는 음수래. 자, 그럼 여기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함수식에서 현재 P, Q라는 좌표를 가져요. 근데 얘는 4, 4분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마가 되죠. 그죠? 그러면 A가 현재 양수인 거고 P의 값이 현재 양수인 거고 Q의 값은 음수인 거니까 A, P, Q는
양양 음이니까 음수가 된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디귿은 맞는 말 될 거고요. Y 그 다음에 리을 A에 AP제곱 플러스 Q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개를 해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14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얘네들 알 수 없을 때는 값을 대입해 보실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내가 x에다가 빵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이 함수 값이 뭐가 되냐면 ap제곱 플러스 q가 되거든요. 얘는 뭐예요? x의 값이 0일 때의 함수 값이야. 근데 x의 값이 0일 때의 함수 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점을 지나도 되고요. 원점보다 위에 있어도 돼. 즉 y절편이죠. y절편에 대한 값은 어때요? 얘가 0보다 위에 생각해보시면 일단 보다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a의 값은 양수라 그랬어요. 0 이상인 수와 0보다 큰 수를 곱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될 수 있겠죠. 해서 리을까지 맞는 말 될 테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말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1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3x 플러스 15의 그래프와 x축, y축과의 교점을 각각 a점과 b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즉 얘네들이 x절편과 y절편이죠. 얘에 대한 그럼 b의 좌표는 뭐예요? 0,15가 될 거고 a점은 뭐 마이너스 5,0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때 점 q는 점 a를 출발하여 점 b까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는 겁니까? 점 b까지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요. 따라 움직이고 점 Q에서 지금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와 R이라고 할 때 OPQR에 대한 넓이가 18이 되게 하는 점 P에 대한 X좌표 중에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요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Q점은요, 내가 좌표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가 요놈의 X좌표 값을 M이라고 두셔도 무리 없겠죠. 그럼 그때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요, 현재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m, 뭐시기를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m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계산된 y값이 요놈에 대한 값이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3m 플러스 15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값을 정확하게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라고 하면 얘는 0,3m 플러스 15가 될 거고요. 얘가 현재 m,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요 사각형에 대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잖아. 그죠? 근데 가로가 뭡니까? m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이 좌표 P는요,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길이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M이라고 해주셔야 될 거고요. 높이는 얘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 즉 사각형 OPQR에 대한 넓이는 내가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느냐? 마이너스 M 곱하기 3m 플러스 15가 될 거고 그게 18이 된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쵸? m의 값 2개 나올 거고 작은 값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럼 정리 한번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8 이퀄 0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눠주시면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9 이퀄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6이죠. 6. 자, 그럼 얘는 풀어주시면 2m 곱하기 Y 요만큼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중에 작은 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진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요. 얘에 대한 x축에 대한 교점을 각각 a와 b, y축에 대한 교점을 c, x절편과 y절편이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와 abd에 대한 넓이가 4대 5래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시죠.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d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네 둘은 선분 ab라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네. 그럼 그들에 대한 넓이의 비는 바로 뭐의 비가 되겠습니까? 각각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될 거고요. 높이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각형 ABC에서는 바로 그 Y절편에 대한 좌표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높이는 뭐가 되겠느냐? 이 꼭지점에 대한 Y좌표의 값에 부호가 반대인 놈이 되겠네. 그쵸? 왜? 얘가 지금 음수니까 높이는 양수가 돼야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기가 3의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의 값이 돼야 되겠네.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자, 근데 가만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예요? 꼭지점에 X 좌표 값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요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보기 위해서 Y는 표준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BX가 될 거고 절반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가면 플러스 C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1에 x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얘는 x 좌표값이 꼭지점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그럼 b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아,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실 거냐? 얘가 요 높이가 지금 몇이에요? 요 높이가 지금 0,c라는 좌표가 됐고 D점에 대한 좌표가 뭐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인데 b가 3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좌표값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들에 대한 넓이 b가 4대 5다, 높이 b가 4대 5다. 그럼 내가 얘를요 한번 이놈의 높이를 h1, 이놈의 높이를 h2라고 한다라면요 삼각형 ABC에 대한 높이 h1의 값은 그냥 c 값, 내린 승 삼각형 ABC에 대한 높이 h2의 값은 뭐가 되겠느냐? 이버스의 승차권 판매 요금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한 비율이 4대 5가 된다라는 거니까 식 한번 세워주시게 되면 c 대 2분의 9 마이너스 c의 값이 4대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18 마이너스 4c의 값이 5c가 되는 거니까 보자 9c의 값이 18이 되겠네. 그럼 c의 값이 2가 계산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의 값이 2가 됐으니까 얘 꼭지점에 대한 y 좌표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요 놈만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요런 y 좌표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강면에 1, 2, 3, 4가 화면체인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오케이. 얘는 홀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홀수가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이 짝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짝수가 나오면 얘는 보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거죠. 비슷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정이고 예시를 들고 있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모두 짝수 나오면 마이너스 2로 y축으로 마이너스 2 두 번 가는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정사면체인 주사를 두 번 던져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얘를요 평행 이동을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있겠냐면 짝수 플러스 짝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 플러스 홀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플러스 홀수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짝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와 있는 예시처럼 y축의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할 거고, 홀수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두 번 가는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이동할 거고, 짝수 한 번 홀수 한 번 나오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한 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 번,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거네요. 뭐를? y는 2분의 1x제곱을요. 자, 그래서 y는 2분의 1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라는 건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y 이퀄 2분의 1x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때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0,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이라는 건 y축의 방향으로가 아니고 x축의 방향으로 x 대신에 x-6을 대입을 해준다. 그럼 식이 y는 2분의 1에 x-6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더라? 6,0으로 바뀌겠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x 대신에 x-3을 대입,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주어진 식이 y 이퀄 2분의 1에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보기로 한번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일단 0, 마이너스 4 있고요. 0,4 없고요. 2번 하나 체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없고요. 체크. 3, 마이너스 2 있고 6, 0 있네. 해서 될 수 없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fx의 4부터 14까지의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곱을 a, f4부터 f14까지네. 함수 gx라는 G4, G의 4부터 14까지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의 곱을 이렇게 했대요. 자, 근데 얘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점점점이 보입니다. 얘는 뭐 찾아주신다? 규칙성 찾아주신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완전 제곱식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fx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f4가 뭐가 될까? f4는 지금 6의 제곱일 거고요. f5는 뭐가 되겠냐면 7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가 쭉 가다가 f의 14는 뭐가 되겠습니까? 14 플러스 2니까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g의 4값인가요? g의 4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g의 4값은 4의 제곱. g의 5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g의 5값은 5의 제곱. 그러니까 쭉 가서 얘가 g의 14의 값이 현재 14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b분의 a잖아. 그죠? 그럼 b분의 a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분의 a는요, b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곱한 거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땡땡 2의 제곱부터 갈까요? 곱하기 13의 제곱 곱하기 14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의 제곱부터 16의 제곱까지 곱이죠.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땡땡 가다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6의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갈게요. 14의 제곱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16의 제곱까지의 분수네. 그지? 그럼 가만 보니까 어때요? 6부터 14의 제곱까지는요, 싹 다 사라질 거예요. 약분이 됐을 테니까 얘는 결국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5의 제곱 곱하기 16의 제곱이는 거니까 16 이렇게 하나 없애주시고 5의 제곱 살아주시면 얘가 3의 제곱. 그래서 얘는 나온다고. 제곱 곱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16이 된다. 144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소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가져와 봤으니까 그래도 꼼꼼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요, 다음 2차 방정식을 반드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풀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겠네. 자, 인수분해를 하래요. 첫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0이니까 인수분해 x에 x 마이너스 6 이퀄 0이면 얘는 x의 값은 0 또는 6이 된다. 봐주시면 X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x제곱에 대한 개수를 1로 묶어주셔야 돼. 첫 번째 4로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에 이겠습니다. 될 거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은 4랑 곱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퀄 0. 얘는 4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9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4분의 9가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값은 풀마 루트 4분의 9, 즉 풀마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더라? 1만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풀마에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풀이를 해볼게요. 근의 공식을 쓰래. 그럼 일단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x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퀄 0이 되는데 때마침 뭐 인수분해도 따로 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된다? 2분의 5 풀마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2분의 5 풀마의 루트 13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답을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지금 얘를 표준식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고 좌표 평면에 그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있네요. 꼭지점하고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은 반드시 표시를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을 바꿔주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3이니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 해준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될 거고, 그럼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뭡니까?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절편은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y절편이 지금 0, 3이더라.
그럼 두 점을 한번 찍어주시게 되면 2,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쯤에 꼭지점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0,3이니까 요쯤에 존재하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리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x절편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x-3 곱하기 x-1 이퀄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잖아. y에 0을 대입하면. 그래서 x절편에 대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3과 1이 되는 거니까 1,0과 3,0까지만 요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추계방 정식을 구하래요. 추계방 정식은 꼭지점에 x 좌표값 들어가는 거니까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계방 정식이 존재한다. 꼭지점의 좌표는 미리 구해놨습니다. 2,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좌표값을 가진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잘못 보고 푸는 건데 아까 앞에 객관식에서 뭐가 있었죠?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푸는 경우였어요. 그때는 두근에 대한 합과 두근에 대한 곱을 잘못 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들에 대한 개수를 잘못 보고 푸는 경우인데 어떻게 같이 잘못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푸는데요. 그럼 얘를 풀어주는데 얘가 2 또는 16이라는 해를 얻었고요. 인선은요, q를 잘못 보고 중근 6을 얻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얘는 가이드라인이 예쁘게 나와 있죠. 자, x제곱에 대한 개수가 1이고 x의 값이 2 또는 16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x-2 곱하기 x-16 이퀄 0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얘는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2 이퀄 0인 건데요. 얘는 우진이야, 우진이. 그지? 근데 우진이는요, p라는 x에 대한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따가 얘는 필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은 옳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네. x제곱에 대한 개수가 1이면서 x 이퀄 6인 2차 방정식은 얘 지금 인서죠, 인서. 그럼 얘는 어떻게? x-6의 전체 제곱 이퀄 0이었을 테니까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에 12x 플러스 36 이퀄 0이다 라는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이따 필요 없을 거고요. 얘는 2차 항과 1차 항을 제대로 보고 쓴 거니까 얘를 끌어오시면 되겠네.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은 뭡니까? 옳게 본 애들만 이렇게 짬뽕 해주시게 되면 얘는 그래서 처음에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이퀄 0이다 라는 방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해를 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를 구하라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느냐면 4, 8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마 되면 x의 값이 4 또는 8이 된다 라고 답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그래프 B는 현재 그래프 A를 평행이동하여 그린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프 A와 B에 대한 식을 각각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B는 A를 평행이동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이너스 2라는 y좌표 값이 동일한 꼭지점을 가지네.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이 됐을 거고, 그 위치를 보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3, 마이너스 2니까요 A에서 B로 이동할 때 x축의 방향으로만 4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식이니까 A식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A에 대한 식은 지금 정보가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또 어디를 지나느냐? 마이너스 3, 2라는 요런 의미의 한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러면은 얘는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이었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3, 2라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2 이퀄 마이너스 3 해주시게 되면 4a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a의 값은 현재 1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a에 대한 식은 완성됐습니다. 얘는요,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죠. 근데 b는 뭐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는요, 그냥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 y 이퀄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b에 대한 식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곡선 부분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와 얘는 가만 보면 x제곱에 대한 개수가 동일해요. 그쵸? 그럼 얘는
생긴 모양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생긴 모양이 동일하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요 요만큼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붙이시는 겁니까? 여기 빈 부분에다 놓고 똑같이 맞춰 주실 거야.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 넓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점 붙인 부분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걸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요 높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높이가 일단 4가 됐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여기에서부터 평행 이동이 된 요놈의 점이잖아. 그죠? 얼만큼 평행 이동이 됐어? 4만큼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길이가 4가 되겠죠. 굳이 얘와 얘와의 교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4, 세로 4니까 얘는 넓이가 16이다 라는 걸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점 ABP는 지금 왼쪽에서부터 지금 차례대로 수직선 위에 있는데 사각형 ABCD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물음에 답하랍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얘에 대한 해를 구하래.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먼저 풀으래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따로 안 되니까 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근해 공식 써주시게 되면 x는 짝수 공식 써줍시다. 마이너스 2풀마 루트에 4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2가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점 P에 대한 좌표가 얘에 대한 해래. 근데 얘가 해가 두 개인데 따로 조건 없죠. 상황을 나눠주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 보니까 모두 구하라고 하고 있죠. B점에 대한 좌표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x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2라는 건 지금 얘가 P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잘 보시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는 P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인 상황. 얘를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P1점이에요. P1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죠. 근데 얘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이면 선분 AC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내리면 제곱근에서 많이 하셨죠. 1단원에서.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더라. 그럼 A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됐을 건데 요 길이가 1이니까 다시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D1에 대한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니까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더 가게 되면 A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지. 자 근데 요 길이가 1이니까 다시 A점을요 오른쪽으로 1만큼 가게 되면 1을 더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B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서 그때 B점 B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는 요런 좌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이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 있는데 자 얘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꼭지점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의 좌표가 AB 그리고 꼭지점을 지금 C라고 놨고요. C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정보들이 모두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그림을 키워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C점에 대한 좌표를 구해달래. 그럼 C점에 대한 좌표는 아래로 볼록한 에 대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한번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y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에 6x 플러스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9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6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이 될 테니까 C점에 대한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이 된다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선문 AB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선문 AB에 대한 길이는 뭡니까? X절편과 X절편 간의 거리잖아. 그럼 얘에 대한 X절편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해주시게 되면 되겠어요? 2분의 1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27 이퀄 0이라는 방정식 풀어주시게 되면 되니까 양변에 2 곱해주시게 되면 27 이퀄 0이다. 그럼 3의 9에 마이너스 들어갈 테니까 x는 3과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3,0일 거고 A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3부터 마이너스 9까지에 대한 거리니까 총 12라는 길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삼각형 BCD에 대한 넓이입니다. BCD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수까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높이는 뭐가 됩니까? 얘에 대한 높이는 바로 요 y 꼭지점에 대한 y좌표 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은 아닐 거고 높이는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18이라는 길이를 가질 거고요. 밑변에 대한 길이가 문제겠네. 밑변에 대한 길이. 자, 그럼 밑변에 대한 길이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얘에 대한 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 그죠? 그러면은 y는, 자, 3번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럼 y는 am x-p의 전체 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꼭지점이 마이너스 9,0이죠. 식을 한번 바꿔주시면 y는 a의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위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점이 뭡니까? 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대한 꼭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 얘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8 이퀄 a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얘를 36a라고 해버리죠. 그럼 a의 값은 뭐가 되더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해가지고 식을 완성을 해보니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일 건데 선분 d 길이는 뭡니까? 지금 얘네들에 대한 x 좌표 값의 차이가 될 건데 x 어떻게 구해? 얘는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18이라는 직선과에 대한 교점이기도 하니까 y 대신에 뭘? 18을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8을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8 대입해 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8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 주시게 되면은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 이퀄 3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18x에다가 36 빠지게 되면 플러스 45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3에 15 풀 x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D점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일 거고요. 그 다음에 C점에 대한 좌표는 이미 찾았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선분 DC에 대한 길이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5까지니까 12가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 BCD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되겠더라?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였던 18이 되는 거니까 얘 요렇게 약분해 주시게 되면 얘는 108이라는 요런 넓이를 가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뽑아와서 같이 풀이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좀 고려해서 가져온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문제를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유형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고등상 하 공부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반드시 시험 벼락치기라는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 가시면서 학습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남은 시간 이제 한 일주일 채 남지 않았는데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면서 이제 여름방학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